대표님, 네. 제가 또 인테리어 초보로서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여쭤보려고 모셨어요. 네. 이 인테리어 진행할 때 문의부터 완공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인테리어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과정?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업체 통화, 그 다음에 현장 미팅,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죠. 그러고 나서 견적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견적서 받을 때 2D 도면은 같이 주거든요. 그걸 받은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3D 작업이 완료가 되면 사무실 미팅을 갖고 착공 날짜 잡은 다음에 일정 잡고 들어가야죠. 공사에. 만약에 계약 전에 3D 도면을 먼저 요청하시는 소비자분이 계시면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저희는 일단 안 해드립니다. 예전에는 거의 다 해드렸어요. 3D 도면을 거의 다 해드렸는데 우리도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계약을 먼저 하신 분들, 시공을 하고 있는 분들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라서 계약 전에 3D 작업을 다 잡아버리면 일을 못 봐요. 그래서 일단 2D 도면까지는 당연히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3D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계약이 진행돼야 3D가 나갑니다 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회사마다 달라요. 3D 도면을 바로바로 주는 데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자유입니다. 나도 뭘 봐야 계약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3D를 먼저 주게 되면 악용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악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애초부터 도면이 필요해서 견적 문의를 하시는 거죠. 애초부터 우리 3D 갖고 일을 하는 거죠. 셀프로.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전기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왜 안 보이세요? 하길래 현장에 왜 안 나오세요? 하길래 어디신데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현장이야. 우리 거기 안 들어가요? 하니까 그 현장에 우리 도면이 있는 거야. 건강한 디자인이라는 마크를 달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3D를 못 주는 건 아니고 이 미팅 과정을 3D로 표현하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2D 도면과 견적서까지만 제공을 해드리고 이제 계약과 동시에 3D를 만들어서 미팅을 가집니다. 그러면 계약 전 과정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되게 복잡한 작업인데 이후에 계약을 안 하시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 회사가 소비자한테 최소한의 견적서나 2D 도면은 보여드려야 그분들도 우리 회사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3D도 제공을 하면 더 좋은데 이제 우리 회사의 한계죠. 일이 벅차다 보니까. 그럼 문의는 전국적으로 오던데 저희 회사는 어디 지역까지 진행을 하시나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안산이니까 경기 남부 지역을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커버라기보다는 어떤 회사든 시공은 멀어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후 관리가 너무 멀어버리면 힘들다고 봐야지.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AS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의 지역만 저희가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서울 지역도 잘 안 하시는 거죠? 네, 서울은 안 합니다. 서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전 서울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서울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사가 돼서 이제 착공을 진행을 하다가 기존에 뽑은 견적이랑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3D에 그려져 있는 대로는 100%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 구현 과정에서 무언가가 추가가 됐을 때는 이제 협의를 보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죠. 추가를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1m짜리 장을 하기로 했는데 2m짜리로 변경이 됐다. 그럼 당연히 1m만큼의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지. 시공을 함에 있어서 뭐 자재비가 올랐니, 인건비가 올랐니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추가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발생하면 안 되는 그것까지는 회사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견적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혹시 시공을 진행하는 중에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없는데 있기는 있어요. 이제 협의가 안 나는 거죠. 소비자와 회사의 입장. 자, 소비자는 어떻게든 당연히 싸고 고퀄리티의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윤을 많이 남기는 현장을 택하려고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 너무 아끼려는 듯하고 계약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개 비용이 벌써 다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걸 요구할 경우 두 분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 파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먼저 포기를 하느냐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 없어요. 웬만하면 없고 이제
회사가 도망갔다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잔금을 안 줬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법적인 싸움이 벌어지긴 하는데 중간에 파기되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저희 회사만의 장점이 있다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인테리어 회사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시공의 퀄리티는 저희 회사가 뭐 시공을 잘합니다. 저희 회사는 다년간의 뭐 경험을 토대로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특별한 거 조금 이제 AS가 빠르다. 저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소비자랑 좀 친해지는 편이라서 그 소비자분이랑 계속 그 연을 이어갑니다. 그런 편이라서 미안해서라도 빨리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숙제가 생기는 거죠. AS가 터지면 꼭 우리가 가서 해결할 게 아니라도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해왔기 때문에 AS가 좀 빠른 게 저희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요런 질문을 받았으니까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근처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한 다음 미팅 일정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만나요. 여러 업체를 만나겠죠. 하루에 만나든 아니면 요일을 나눠서 만나든 여러 업체를 만나면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다 비슷합니다. 싼 데가 있고 비싼 데가 있고 그거는 그만큼 덜 하는 거고 그만큼 많이 하는 거고 그만큼 좋은 퀄리티의 시공을 하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나는 거지 누구는 싸고 누구는 비싸고 요거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중에 좀 나랑 말이 통하고 이 사람은 좀 센스가 있어 보이고 거짓말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 이 회사가 좀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회사다. 그런 회사를 일단 택한 다음에 조율을 보는 거죠. 그때 조율을 잘 봐서 이제 조금 친분이 쌓이고 조율이 잘 된다면 좀 저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전 더 낫다고 봅니다. 싼 업체 선정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 나랑 잘 통할 것 같은 사람, 협의가 잘 될 것 같은 사람이랑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봅니다.